이미 이유가 막으려고 해도 반복되는 제스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시선, 빠른 응답 또는 긴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을요. 통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행동이 있습니다. 마음이 침묵할 때 말하는 무언가 말이죠. 칼 융은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랑은 그 진실의 가장 강력한 예일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특정 태도를 반복하기 시작할 때 그는 단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매 제스처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영혼은 침묵의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묘한 반복, 의식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행동의 메아리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추론이 아니라 무의식, 윤기,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라고 묘사한 숨겨진 힘입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친절하다고 믿습니다. 메시지에 더 빨리 응답하고 무심코 관찰하고 재회를 위한 변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고백입니다. 마음은 단지 우정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다른 언어, 즉 감정의 언어를 말합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 꿈,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제스처는 영혼에 깨어있는 꿈입니다. 각 반복은 신호이며 남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남긴 보이지 않는 서명입니다. 그는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부정할수록 패턴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존재하기 위한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표현할 뿐입니다. 행동이 어떤 약속보다 더 웅변적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가 이유 없이 돌아올 때, 그가 무심코 그녀를 생각할 때, 그가 결코 갖지 못했던 무언가를 그리워할 때, 무의식은 이미 지휘권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시작이며 잠들어 있던 것의 깨어남입니다. 윤근,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시선에서 사랑은 거울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가 그녀에게서 보는 것은 단지 여자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인식하는 무언가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기억, 잊혀진 완전함의 형태 말이죠. 인간의 정신은 우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추구합니다. 각 반복적인 제스처는 자신으로부터 잃어버린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재회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 그가 고집할 때, 그가 왜 그런지 모른 채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자신의 욕망보다 더 오래된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비로운 힘은 무의식이 자신의 진실과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에 의해 선택됩니다. 그의 무의식은 그녀의 존재에서 친숙한 에너지, 말보다 앞서는 조화를 인식합니다. 그러면 반복은 의식이 됩니다. 정복의 의식이 아니라 계시의 의식이 됩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제스처를 통해 행동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운명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것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무의식의 가장 충실한 거울이며 이 거울을 깨우는 여자는 남자의 감정적 중심이 됩니다.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스처는 무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마음은 망설일 수 있지만 몸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사랑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진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는 실제로 시작됩니다. 단지 매력처럼 보였던 것이 피할 수 없는 무언가의 첫 번째 신호, 즉 자신과 사랑에 대한 그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로 드러날 때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 시작되지 않고 논리에 도전하고 인간 본성의 가장 진실한 것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으로 시작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그의 무의식은 그를 대신하여 말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칼 융은 반복적인 제스처는 이성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정신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표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행동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것은 없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찾는 단순한 행동, 다른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 그녀의 존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침묵의 고백의 시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이 숨기려고 할수록 무의식은 더 많이 주장합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분명하고, 더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감정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사랑에서 통제는 환상일 뿐입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힘이 있으며 논리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남자가 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때 그를 끌어당기는 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매력이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잃어버린 부분을 무의식적으로 화해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윤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분리된 것을 통합함으로써 전체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그토록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피하는 것을 직시하고 숨기는 것을 인식하고 그의 감정이 그의 말보다 그를 더 많이 드러낸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는 단지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자신의 영혼의 반영을 찾습니다. 각 반복, 각 귀환, 각 끈질긴 제스처는 나타나려고 노력하는 고대 진실의 메아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감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그들을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 놓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성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의 언어에서 운명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 피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에 거주하는 에너지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기 원형의 힘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선택 및 만남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힘입니다. 사랑의 원형이 깨어날 때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너무 강해서 일상의 작은 행동조차도 의미로 가득 찬 상징으로 바꿉니다. 이 발견 속에서 첫 번째 충격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랑이 단지 달콤함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때 그는 자신의 모순에 직면합니다. 그를 매료시키는 것은 또한 그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애정은 그를 가까이 데려오지만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 물러서게 만듭니다. 접근과 거리 사이의 이 움직임은 무의식과 자아의 영원한 춤입니다. 윤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아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그림자 속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을 밝힙니다. 여자는 그의 취약성에 살아있는 거울이 되고 진정한 힘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랑은 그가 쌓아온 방어구를 벗고 가면 없이 자신을 보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많이 부정하려고 할수록 자신을 알라는 부름은 더 강해집니다. 이 긴장 속에서 감정은 성숙해집니다. 그는 사랑하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랑은 그를 표면에서 떼어내어 자신의 영혼의 중심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 분열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체성을 추구할 뿐입니다. 무의식은 자아를 파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이성의 적이 아니라 그 보완물이며 지성의 인간성을 되돌려주는 요소입니다. 남자가 이것을 보기 시작하면 사랑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반복이 약점의 신호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끈질기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여전히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진실할 때 사랑은 단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남자가 자신이 느끼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무의식이 마침내 그를 대신하여 말하도록 허용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 굴복하고 몸이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메신저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저항하고 합리화하고 자신과 논쟁하려고 하지만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사용할수록 감정은 그를 더 강렬하게 지배합니다. 칼 융은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어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생각 침묵 속에서
그를 쫓는 끊임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순간의 긴장은 항복으로 바뀌고 제스처는 단지 행동이 아니라 계시가 됩니다. 그는 선택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에 따라 돌아오고 쓰고 관찰하고 찾습니다. 무의식은 반복을 통해 말하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이 목소리에 끈질긴 메아리입니다. 이전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끌어당기는 힘, 의지가 아니라 의미로 그를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번 재회할 때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균형의 중심인 것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재조직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윤기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반복되는 사건,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대화를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무의식입니다. 그가 논리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 여자를 반복적으로 만날 때 그는 상징적인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이 인식하고 이해해야 할 무언가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환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깨우는 것, 즉 그가 방어구를 떨어뜨릴 때에 자신의 반영에 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이 옵니다. 남자는 자신이 단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생각은 더 이상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의 감정은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으며 그를 취약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윤근 사랑이 자아를 해체하여 진정한 존재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개성화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랑은 그에게 자신과 대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단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의 상징이 됩니다. 매력은 운명의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숙명으로서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서 말입니다. 그는 도망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각 기억, 각 생각, 각 세부 사항은 그를 다시 연결하는 실입니다. 그는 이 힘이 형벌이 아니라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에게 더 깊이 뛰어들어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도록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는 그의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의 영혼의 거울입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고 융근 썼습니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형된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변형입니다. 그는 심장이 더 강하게 뛰고 시간이 느려지고 정당성이 의미를 잃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이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이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말입니다. 반복되는 제스처, 끊임없는 귀환, 끈질긴 기억, 이 모든 것은 입이 아직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무의식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반복되는 것은 이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감정이었던 사랑은 이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는 상징적인 존재인 정신적 현상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여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식을 요구하는 자신의 무의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새로운 의식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해방을 약속하지만 용기를 요구하는 진실 말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지나가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다음에 올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계시가 될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랑이 무의식을 깨울 때 어떤 도망 시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는 남자는 파괴되고 받아들이는 남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그의 영혼의 통제를 놓고 두 개의 반대되는 힘이 다투는 것처럼 그의 내면에서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한쪽에는 수년 동안 안전과 지배의 벽으로 세워진 자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살아있고 길들여지지 않은 감정이 있으며 그것이 그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더라도 느껴지기를 요구합니다. 칼 융은 이 긴장을 페르소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과 떠오르기를 추구하는 존재의 전체성인 자기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사랑이 올 때 이 균형은 깨집니다. 남자는 자신의 자아의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은 통제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그의 내면의 지점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리 뒤에 숨으려고 노력하고 자신에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관심일 뿐이며 그는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성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 생각과 감정이 분리될 수 없게 됩니다. 윤근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없고 권력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의 내면에서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전투입니다. 억제된 각 제스처, 말하지 않은 각 단어는 권력을 보존하려는 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통제력을 유지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권력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이미지를 더 많이 보존하려고 할수록 감정은 그의 내면을 더 많이 소모합니다. 마음은 자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각 저항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그가 이길 수 없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통과를 요구하는 삶 자체입니다. 사랑은 그에게 자신의 방어구를 벗고 헌신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에 직면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오래되었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과거의 거부 느끼는 것이 약함과 동의어라는 환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 감정에서 도망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자아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용기, 즉 갑옷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이 순간에 남자는 여자를 단지 외부의 존재로 보는 것을 멈추고 내부의 거울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지 욕망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치유 과정을 깨웁니다. 혼란 속에서 명확성이 나타납니다. 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감정은 또한 그를 해방시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길 필요가 없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힘의 상징이었던 통제는 이제 감옥으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약점으로 보였던 항복은 이제 해방으로 나타납니다. 윤근 사랑이 정신적 변형의 에너지라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거짓을 해체하고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이 그를 정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떨어지는 각 저항은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위한 공간을 엽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또한 사랑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 수용에는 지배가 필요 없는 종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강직함으로 자신을 정의했던 남자는 이제 헌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그를 두렵게 하지만 매료시키기도 합니다. 이 흔들림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진정한 요새는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무언가가 자신을 통과하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두려움과 항복 사이의 이 경계에서 사랑은 영적인 현상이 됩니다. 더 이상 욕망이나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시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는 그의 영혼이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 즉 느끼는 것이 온전하게 존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그는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압니다. 자아와 감정 사이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싸움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자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는 것입니다. 저항은 약해지고 항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배로서가 아니라 탄생으로서 말입니다. 결국 사랑은 그를 지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를 해방시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성과 연약함의 이 순간에 진정한 깨어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감정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를 영원히 변화시킬 것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그는 마침내 사랑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입니다. 그가 경험한 모든 것, 반복된 각 제스처, 각 귀환은 그의 내면에 빛나는 흉터를 형성했습니다. 진정한 무언가에 의해 만져졌다는 증거 말입니다. 칼 융은 깊이 경험한 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 깊이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고 거리를 이기고 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계속 나아가더라도 그녀는 부재로서가 아니라 침묵의 존재로서 그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영혼에서 태어난 유대는 죽지 않습니다. 단지 변형될 뿐입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맞서 싸웠던 남자는 이제 진정한 자유는
자신에게 흔적을 남긴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옥이 아니라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이 존재가 사라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배운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 끝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각 기억은 자신의 본질에 연결되는 거울입니다. 반복은 멈추지만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것은 지혜로 바뀌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해로 바뀝니다. 칼 융은 두 영혼 사이의 진정한 만남은 그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둘 다를 깨우는 만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사랑이 그를 소유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를 얻습니다. 사랑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침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다면 가장 감동받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성찰은 오늘 이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연결되었다고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류의 변혁적인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날 다음 비디오는 바로 이 비디오가 끝나는 곳에서 계속되어 당신이 발견하고 싶어 할 인간 영혼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냅니다.